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소리가 약간 울릴 수 있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규 강의 준비 기간이어서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사장님들이랑 대화를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사장님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것들, 그 대화 내용이 습관이 돼서 컨텐츠로 많이 만드는데 대중적이진 않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거 금매거든? 요거 사서 2년 있다 팔면 지금보단 비싸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땐 이게 되게 약간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약간 부동산 물건 팔아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게 다예요. 사고, 기다리고, 판다. 왜냐면 그 집에서 영원히 살진 않잖아요. 그런 집이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당장 시장이 어떻게 되냐. 24년, 25년 내놔라. 근데 지금 방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26년도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포인트를 놓치고 부동산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오늘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보시든 간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7기는 접수 기간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까지인데요. 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내용이 확인 가능하세요. 많은 분들이 26년도의 상승을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근거가 있고 이해시키기 편하거든요. 저도 동감하고요. 26년도에는요, 서울이랑 인천이랑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어요. 전멸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경기도에 있긴 있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다 합쳤을 때. 그럼 그때 오른다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26년도까지니까 시간이 넉넉하다고 정말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26년도까지는 좀 떨어지다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주식이랑 달리 국가와 함께하는 게임이어서 세금에서 정말 자유롭지를 못해요. 아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양도소득세란 게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일반과세가 되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26년도에 오르기 시작한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 사는 게 맞아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24년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해봐요. 24년도에 시장이 안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4, 25 안 좋고 26년도에 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24년도에 살 때 금매를 살 수 있고 내가 골라서 살 수 있고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팔 때도 같이 팔려는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더군다나 26년도에 만약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대기 매수세가 몰려들어요. 한국 부동산은 고질병이 오를 때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몰려듭니다. 오른다는 이 이미지가, 그 언론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무서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들어보셔도 24년도에 사서 2년 기다려서 26년도에 파는 게 나한테 베스트예요. 하지만 이거는 모르죠. 이거를 말씀드리면 2년이란 시간이 떠버리니까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것만 들리시는 거예요. 26년도에 오르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시장은 지금 연장선. 거의, 왜냐면 언론이 시장 전망을 부탁을 하면은 지금 시장을 연장선을 얘기하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이건 컨텐츠 만드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는 게 전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데미지가 없어요. 오른다고 했다가 내려가면 진짜 난리가 나요. 내려간다고 했다가 올라가도 그거는 데미지가 덜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차피 언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24년도에 시장이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을 거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진리예요. 그 전망이 나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당연하거든요. 근데 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26년도에 오를 것 같으세요? 그럼 지금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요 얘기로 쭉 가니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25년도에 대량 입주가 있다. 둔촌주공 입주해야 되거든요. 요게 24년도 말로 땡겨줄 수도 있는데 아직 결정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입주가 있다는 얘기와 또 이거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 입주가 있으면은 뭐가 떨어질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냐면 입주가 있으면은 지금 입주 있는 거 알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지금 개포 입주장이거든요. 6천여 세대. 그 전에는 원베일리 있었고 3천여 세대. 그 전에는 성남의 대단지 4천 세대 정도였나요? 그 입주 있었잖아요. 그때 잘 지나간 단지도 있고 지금은 좀 여파가 있거든요. 근데 잘 지나가고 있어요. 인천도 입주 있고요. 대구도 입주 있습니다. 대전도 입주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입주가 있을 때 어떤 시장이냐? 전세가 떨어져요.
근데 전세가가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로 강동구의 재건축 단지가 입주할 당시에는 물론 시장이 많이 왜곡돼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지금 나아진 것도 아니잖아요. 왜곡된 게. 매매가 전세가가 다 같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입주 장애. 저도 신기하긴 했어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정해진 게 없다고요. 저는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세가에만 충격이 있고 매매가에 충격이 없다면 인근 단지에도 전세가에만 충격을 주고 매매가는 올라갈 걸 끄집어내리거나 보합을 유지시키거나 약간의 급매출에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냥 지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입주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은 역사를 봤을 때 물론 헬리오시티 정도밖에 비교할 게 없지만 데미지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참고로 헬리오시티는 6개월 정도 시장에 파급을 줬어요. 서울 전체 시장에. 근데 강동구를 봤을 때는 단지수가 다르긴 하지만 타이밍이랑 데미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정리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예요. 24년, 25년, 26년. 그럼 26년도에 오른다? 제 주장은 뭐예요? 26년도에 오를 것 같으면은 지금 사는 게 좋다. 왜?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니까. 그럼 중간에 25년도 덜컥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24, 25를 건너뛰고 2년 동안 기다리는 게 이게 당장은 편하죠. 왜냐면은 부동산은 알아보고 계약하고 계산하고 이 리스크 감당하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되게 번거로워요. 게다가 무서워요. 게다가 돈도 많이 들고 뭔가 몸이 힘들어요. 이걸 안 하는 걸 선호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이거를 뒤로 미루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라고 하니까 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싫은 건 알겠는데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기다림도 기회비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 인생 철학인데요. 시간이 가잖아요. 이거는 주변에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칼 필러머가 쓴 책이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당신도 알고 있다면. 그 책이 2권인가 3권 좀 시리즈가 있거든요. 사회학자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이 늙고 원하는 게 바뀌어요. 20대 배낭여행이랑 30대 배낭여행이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것도 달라요. 더군다나 24년도에는 살 수 있었던 아파트를 운이 나쁘면 25년도에 못 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알아요. 야, 24년도에 살라는 아파트가 25년도에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득이잖아. 요거는 제 경험을 좀 믿어주세요. 이거 못 삽니다. 이거 못 사더라고요. 왜냐면 24년도에 5억인데 26년도부터 오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25년도가 되니까 이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4억대로. 그럼 사람이 봤을 때 나이스 기다려서 5천은 내가 아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왜 5천이 꺾였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커져요. 생각이. 근데 요 얘기 들으면 또 이 얘기 하시잖아요. 야, 그럼 5천을 비싸게 사라는 거냐?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게 사시면 너무 좋죠. 전 차라리 5천을 싸게 사고 싶으면 지금부터 나가서 금매나 초급매를 찾거나 경매나 공매를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는 사람이에요. 노력을 통해서 부동산은 가격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주식은 스탁옵션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부동산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경매나 공매를 공부하거나 발로 뛰면은 남들보다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매도인 개인 사정에 따라서 싼 물건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아직 그런 시장 안 끝났죠. 매도인들, 집주인들 지금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당연히 이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가능해요. 시장이 올라갈 때 매도인들이 큰 소리 칠 때는 이건 당연히 용납이 안 됩니다. 매도인들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호가 올리기 바쁘고 물건 다 집어넣고요. 갑자기 물건을 애지중지해요. 지금 밖에 나가면 쓰레기처럼 막 던져버리는 물건들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때는 경매, 공매하기도 편하고 금매하기도 편해요. 그러면 이제 24년도예요. 아직 분위기 안 좋아요. 침체장이에요. 근데 시장 나가면 가격은 많이 빠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요새 어느 단지가 얼마 꺾였다는 단지는 대부분이 틀린 기사예요. 데이터는 있지만 제 말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요. 별로 안 빠져. 희한한 시장이긴 한데 그건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분위기는 꺾여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가서 노력을 해서 저렴하게 사시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26년도 시장에 그때부터 남들이 많이 들어올 그 시장부터 여러분은 매도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알파. 자, 여러분이 시장이 있잖아요. 올라가면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누가 제일 마음이 힘들고 누가 제일 탈출을 못할까요? 부동산은 마이너스가 뜨면 손절을 못해요. 되지도 않고요. 미리 사놓은 사람, 그나마 앞쪽에 오른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려갈 때 손절이 가능해요. 왜냐면 그것도 수익 실현이니까. 근데 중간에 올라가기 시작한 다음에 산 사람은 내려갈 때 뭘 어떻게 못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제일 힘드신 분들은 올라가는 와중에 중간에 무리해서 올라타신 분들이거든요. 잘 되면 좋지만. 근데 지금은 물론 26년도에 그 공급량을 믿으시는 분 한도 내에서겠지만 미리 해놓고 26년도에 상승을 맞으면 그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꺾여도 훨씬 더 적은 데미지로 탈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투자를 하시면.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컨텐츠를 보든 간에 실제로 내가 사고 파는 타이밍과 그 모습을 그려보지 않으면은 단순한 데이터 컨텐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꾸준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